렌더링을 좀 해볼 거예요. 키샷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볼 거고, 쓸데없는 파일들은 오브젝트들은 날리고 저장한 다음에 세이브 에즈를 할게요. 지금 라이노 8 버전이고, 세이브 에즈를 여기 렌더링 렌더 폴더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렌더 폴더를 만들 때 이렇게 하거든. 우리가 실무에서는 3DM 렌더를 하기 위한 라이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하나, 여기 3DM인데 라이노 6 버전으로 저장을 할게요. 뭐 파일 네임은 뭐든 상관없고 6 버전으로 저장을 하고, 키샷을 열어서 나는 키샷 9 버전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11 버전이 깔려 있어서 지금보다 더 버전이 높겠죠. 자, 여기서 파일을 렌더 3DM 라이노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포지션 어떻게 할 거니? 그래, 그라운드에 스냅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야. up to orientation. 그러니까 제품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올 거니?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다,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임포트 하면, 이렇게 들어왔죠? 바닥에 딱 닿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고, 렌더링과, 그러니까 라이노와 동일하게 키샷에서도 카메라가, 50mm로 돼 있어요. 얘는 보통 200mm 정도로 하면, 이렇게. 조금 더 투시가 과하지 않죠? 자, 이 대략적인 메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한 것만, 딱 필요한 것만, 우리는 정말 딱 필요한, 렌더링에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부터 배울 거기 때문에 많은 기능을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그 키샷 안에 들어왔을 때 배경이 색이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무한히 넓은 어떤 필드, 무한히 넓은 어떤 그런 그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그 공간에는 environment라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고 그 환경 안에 얘가 들어와 있어. 환경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씬을 열어보면 모델 셋이 있고 카메라 셋이 있어요. 카메라 셋은 여기 카메라에 들어가도 똑같이 이름들이 있고, 모델 셋으로 일단 들어가서 볼마우스라고, 이게 이제 파일 이름인 거야. 3DM 파일 이름, 라이노 파일 이름. 근데 여기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이 이하의 레이어들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 이하의 레이어들에 또 이 오브젝트들이 또 들어있어. 요렇게 선택할 때마다 내가 어떤 오브젝트들을 선택했는지가 보이죠. 요렇게. 자, 이것들은 뭐 지금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매테리얼은 이제 각각의 재질들에 대한 세팅을 하는 거고, 인바이러먼트는 이렇게 해봅시다. 씬을 그냥 두고 뭐가 선택됐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얘를 선택했어. 이 제일 큰 덩어리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매테리얼 탭이 떠. 이 씬에서 얘를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매테리얼 탭이 바로 뜹니다. 매테리얼 탭이 바로 떴을 때 여기서 얘는 지금 어드밴스드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매테리얼 종류야. 이게 타입이라고 돼 있고 이게 매테리얼 종류고, 어드밴스드라고 돼 있는 거를 플라스틱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한글 버전으로 깔려 있다면 좀 헷갈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쓸 때는 영문 버전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한글 버전으로 하더라도 이 메뉴의 순서나 이런 것들로 보면 되겠죠. 자, 플라스틱으로 가게 되면 프로퍼티스가 있고 텍스처가 있고 라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오브젝트에 재질을 어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프로퍼티스, 텍스처, 라벨. 그러니까 프로퍼티스는 디퓨즈, 이 오브젝트의 색상, 디퓨즈를 색상을 바꿔볼게요. 민트색 뭐 이런 걸 바꿔보자고. 이렇게 색이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스페큘러는 이 민트색의 빛이 반사될 때 어떤 색깔로 반사될 건지를 정하는 거야. 얘를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반사가 빨갛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색깔을 뭐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제품의 렌더링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죠? 보통은 그레이스케일로 많이 씁니다. 회색으로. 그 러프니스는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광의 정도, 그러니까는 거침 정도. 얘를 거침 정도를 키우면 이렇게 매트해지죠? 매트해져요. 근데 여기서 리플렉티브 인덱스는 이 광의 그 반사되는 양의 정도, 이렇게 반사되는 양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플라스틱 메테리얼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본을 보면 얘는 무광이잖아. 밑에도 무광이고. 근데 여기는 유광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메테리얼을 이제 복사하는 거야. 색을 맞춰야 되니까 복사를 합시다. 나는 지금 Shift를 눌렀어. Shift를 누르고 왼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을 클릭하면 다른 오브젝트에 자, Shift를 누르고 내가 복사하고 싶은 메테리얼을 왼쪽으로 클릭하고 그리고 복사하려는 대상에 올라가서 Shift 여전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메테리얼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 복사된 메테리얼은 얘를 수정하면 원본도 색이 바뀌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랑 얘를 분리해줘야 돼. 씬을 클릭해놓고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만 선택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언링크 메테리얼이라고 있어요. 언링크 메테리얼을 하면 얘는 이제부터 독립된 메테리얼인 거야. 그래서 얘를 러프니스를 없애. 그리고 리플렉션 인덱스를 올리면 얘는 유광이 된 겁니다. 지금 바닥에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씬에서 이 모델셋을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포지션 무브 툴로 위로 올려볼게. 위로 이렇게 좀 띄웠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유광으로 보일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인바이러먼트에서 일단 메테리얼은 그렇게 조정하면 되고 인바이러먼트 넘어가서 인바이러먼트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할 거냐 세팅해 보면 밝기, 뭐 콘트라스트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컬러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섀도우 안 할게요. 그러면 바닥까지 이렇게 밝게 보이죠? 얘의 광을 일단 두고 밝게 보이고 그리고 얘네들도 재질을 좀 줄게요. 어드밴스드 말고 플라스틱 얘는 블랙이겠죠? 블랙 러프니스 올리고 스펙킬러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밝게 해주면 이렇게 디퓨즈를 조금 더 어둡게 할게요. 이렇게 이 파란색도 더블 클릭 여기도 플라스틱 검은색 얘는 유광 스펙킬러는 화이트 하면 이렇게 그리고 USB-C 단자 더블 클릭 얘는 메탈로 해볼 거야. 메탈 이렇게 메탈처럼 보이죠? 이렇게 근데 얘는 러프니스를 좀 많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샘플을 좀 올리면 고와집니다. 그리고 아트웍들도 더블 클릭 자 보면 여기 씬에 아트웍을 선택하면 아트웍 폴더를 선택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 하나의 레이어 안에 들어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트웍을 다른 레이어랑 섞어 놓으면 얘가 재질이 한 번에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재질을 다 줘야 돼.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색깔을 약간
요 정도? 다크 그레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됐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재질 세팅을 한 거고, 여기서 인바이러먼트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인바이러먼트로 넘어가면 지금은 기본 재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기본 인바이러먼트가. 근데 여기 보면 메테리얼, 컬러, 텍스처, 인바이러먼트, 뭐 백그라운드, 페이보릿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인바이러먼트의 스튜디오 쪽을 보면 이렇게 기본 인바이러먼트들이 있고, 여기서 완전 검은색 얘를 올 블랙 4K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배경은 백그라운드, 인바이러먼트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화이트지만 제품에 비추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품은 시커멓게 보이거든. 여기서 HDRI 에디터로 들어가서 라이팅을 하나 넣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여기 라이팅 하나 들어갔죠? 근데 보면 컨트롤 레프트 마우스 버튼 to edit highlight, 레프트 마우스 버튼 and drag to positio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제품에 어디에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바이러먼트가 움직이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의 조명을 어느 위치에 때릴 건지를 정하는 거야. 정했어. 그리고 여기다 때렸어. 그리고 던을 눌렀어. 그리고 나서 좀 어둡잖아. 그러면 이 인바이러먼트 핀이라고 해. 핀 라이트라고 하거든. 이 라이트를 HDRI 에디터로 돼 있죠. 이 라이트에 레디우스, 그러니까 반지름을 키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밝아지죠.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유광이라고 칩시다. 얘가 유광이야. 그러면 여기 이 핀 조명의 경계가 좀 도드라지죠. 그래서 파로프를 없애면 더 도드라져. 그러니까는 진짜 엄청 반짝반짝한 유광 느낌을 내려면 이렇게 칼 같은 리플렉션을 줄 수 있고, 뭔가 부드러운 유광 느낌을 내고 싶으면 파로프 옵션을 올리면 이렇게 경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인바이러먼트의 경계가. 그러나 우리는 얘를 러프니스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면서 위치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브라이트니스, 그러니까 레디우스로 빛이 조사되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 브라이트니스로 그 영역 안에서 빛이 얼마나 강하게 조사될 거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임포트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메테리얼을 세팅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정도 뷰에서 렌더링을 걸 거야. 그럼 바닥이 또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Add Pin 버튼을 하나 넣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 파란색 십자가 표시가 떠 있는 동안에는 클릭해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광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레디우스를 키워서 비춰지는 구간을 넓게 준다거나. 근데 나는 요 정도 하는 게 더 유광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 브라이트니스를 올려서 더 밝게 한다거나. 근데 얘가 지금 민트색에 너무 밝은 흰색이 비춰지니까 어색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핀 조명을 민트색으로 주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덜 어색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해서 이렇게. 얘는 지금 반사를 주기 위한 거고, 여기다가 핀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아래쪽에다가 더 추가하는데, 얘는 반사를 위한 게 아니라 아래쪽 동네 전체를 좀 밝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인 거야. 레디우스를 키우고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done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렌더 세팅이 됐고, 이렇게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나는 이 구가 조금 더 입체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메인으로 빛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 이 뒤쪽에 그림자 구간이 있죠. 근데 그림자 구간을 더 강하게 해주고 반사광을 때리면 이제 이 구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하는 거야. 반사광을 먼저 한번 때려 볼게요. 핀 3개만 일단 지금 작업을 한 거고, 여기다가 반사광을 하나 더 때릴 건데, 얘로 이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반사광이 들어갔죠? 반사광이 들어갔는데 반사광 영역이 너무 넓은 것 같아. 레디우스를 줄여.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를 올려. 그러면 영역은 작지만 강한 반사광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즘 느낌이 좀 반사광을 강하게 주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렌더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 세팅이 됐죠? 그러면 나는 얘는 이제 카메라도 세팅이 된 거고 인바이러먼트랑 재질까지 다 세팅이 된 상태야. 그러면 여기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서 여기 또는 카메라에 들어가서 여기 Add Camera and Environment Studio라고 있어. 클릭을 하면 Add and Edit 클릭하면 이렇게 스튜디오라는 팝업이 떠요. 스튜디오 1로 돼 있지. 그리고 카메라에서 얘가 지금 저장 버튼이 카메라를 잠그고 렌더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씬이 저장된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카메라가 잠겨 있으니까 안 움직이죠? 풀어도 움직일 수 있어. 근데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른 뷰에서 얘를 클릭하면 일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뷰 카메라와 인바이러먼트를 세팅해 놓으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렌더를 동시에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걸긴 하지만 내가 뭐 매번 클릭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고, 여기서 스튜디오는 이제 닫고 렌더를 실제로 해볼게요. 자, 렌더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렌더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렌더 버튼을 누르면 아웃풋이라고 있어요. 아웃풋에 들어가면 PNG야. 그리고 나는 인클루드 알파를 할 거야. 이게 무슨 인클루드 알파가 무슨 얘기냐면 배경을 투명하게 빼겠다는 거야. 그리고 레졸루션은 4000 정도 하면 이렇게 프리셋으로 지금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DPI는 300 주면 되고, 클라운 패스, 요거 클라운을 꼭 클릭을 할 거예요. 이게 뭔지는 좀 이따 보여줄게. 그리고 옵션, 샘플값 뭐 있는데 이건 일단 기본으로 두고 가보자고요. 자, Q를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미리 해놓은 작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날리면 되고, 자, 아웃풋에서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리고 해상도랑 이거까지 해놨고, 여기 폴더를 과제 전에 렌더에 새로 만들어서, 컴퓨터 느려가지고 새로 폴더를 만들게요. png low야. 얘는 low 파일이니까. 자, 여기 폴더를 선택했어. 그럼 그 폴더에 이제 렌더링이 저장이 되겠죠? 이름은 손 안 댔어요. add queue라고 누르면 이 queue에 내가 지금 세팅해 놓은 이 씬이 렌더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죠?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save as 해서 마찬가지로 과제 전에 렌더에 새로 만들기 폴더 BIP 열기, 파일은 볼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봅시다. 나는 민트색으로 하나 지금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색깔을 바꿀 건데, 자, 그냥 바꾸면 다시 돌아올 때 또 색을 세팅해야 되잖아. 여기 보면 멀티 매테리얼이라는 게 있어. 매테리얼 탭이죠. 멀티 매테리얼 누르면 얘를 복사할 수 있거든. 복사하면 메인 컬러 커스텀 샵 1으로 돼 있죠. 여기서 얘를 뭐 색깔을 바꿔. 핑크. 오케이. 그리고 얘도 멀티 매테리얼 클릭, 복사, 색깔을 바꿔. 핑크. 오케이. 자, 근데 색깔이 바뀌면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채도와 명도가 있잖아. 그래서 빛의 양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면 아까처럼 인바이러먼트 세팅 스튜디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인바이러먼트를 수정해도 돼요. 수치를. 근데 지금은 색깔만 일단 수정하자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add job 하면 바로 지금 상태로 이렇게 큐가 생성이 된 거예요. 민트색 하나, 보라색 하나. 자, 프로세스 큐를 누르면 렌더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렌더가 시작이 돼요. 렌더 하는 거를 뭐 영상으로 다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영상은 잠깐 포즈할게요. 네, 두 개 컬러의 렌더링이 다 됐고 Q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Q에다가 렌더 세팅을 쭉쭉 쌓아 놓으면 뭐 10장이 됐든 100장이 됐든 밤에 잠들기 전에 렌더 걸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렌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렌더를 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이제는 이건 조금 그 번외의 이야기인데 P샷이 그냥 켜 있는 것만으로도 리소스를 엄청 잡아먹거든. 그래서 P샷을 멈추고 다른 작업을 할 때는 포즈를 눌러둬야 리소스를 좀 덜 먹어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자, P샷의 렌더된 파일들은 아까 우리 파일을 png 로우에다 놓기로 했잖아.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렌더링된 png 파일이 있고 클라운 패스라는 게 있어. 클라운이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자, 두 개를 포토샵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두 개를. 연결 프로그램을 여기서 포토샵 컴퓨터가 언제 뻗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해가지고 영상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러를 끕시다. 다 썼으니까. 일러를 끄고 포토샵을 켰어요. 자, 이 두 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자, 클라운 파일이 있고 png 파일이 있어요. png 파일은 배경이 투명하죠? 자, 클라운 파일을 당겨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 여기에 맞춰서 스냅을 걸고 꺼. 그죠? 근데 이제 끄고 이제 배경을 하나 흰색을 놓을게요. 라이브러리는 필요 없는 건데 잠깐만. 레이어만 있으면 되죠. 이 레이어에다가 필 흰색으로 흰색 배경을 그냥 하얗게 칠한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나는 여기서 이 매트한 애들만 선택해서 밝기를 좀 조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매직 툴. 그죠? 자동 선택 도구. 이걸로 클릭하면 돼. 그러면 그 부분만 선택이 된 거야. 이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J 하면 이렇게 얘네들만 떨어져 나왔죠? 얘네들을 가지고 뭐 레벨을 조정을 한다던가, 우리가 포토샵 수업은 아니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좀 더 매트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노이즈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들어가기 전과 후의 차이가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렌더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저장할 때는 이 배경 없는 상태로 저장해야 그림들끼리 서로 겹쳤을 때 배치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클라운 패스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다 정도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우리 렌더에서 아웃풋에 클라운 패스 얘가 하는 역할이 그거고, 인클루드 알파 트랜스퍼런시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세팅을 얘기한 거고. 자, 포즈 상태를 다시 되돌려서 아까 그 소프트웨어 필렛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죠. 자, 이 다이얼 쪽을 볼게요. 다이슨 드라이기의 그 흡입구나 발뮤다 공청기의 흡입구, 하단 흡입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씬에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프로퍼티스라는 메뉴를 보면 아래로 쭉 내리면 여기 라운디드 엣지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라운드를 0.3 정도 주면 여기 라운드가 먹는데 0.5 정도 줄까? 너무 큰가? 0.1 정도 줄게요.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라운드가 먹다 말았어. 근데 여기는 될 것도 같거든. 여기도 0.5 정도 주면 (1을) 줄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라운드가 안 먹는 것 같네. 아마 버전의 차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컴퓨터가 사양이 너무 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오브젝트 선택해서 프로퍼티스에서 쭉 내려서 여기 레디우스에서 소프트웨어로 필렛을 줄 수가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고, 얘 다시 민트색으로 돌리려면 여기서 그 원래 매테리얼 선택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자, 지금 나는 인바이러먼트에서 그 세팅 그라운드 섀도우를 껐어. 근데 이번에 다시 켰죠? 그리고 씬에서 모델 포지션을 위로 올렸단 말이야. 다시 0으로 내리면 얘가 다시 바닥에 이렇게 붙었죠? 0까지는 아니고 무브 툴로 좀 올릴게요. 요 정도가 요 그림자가 딱 바닥처럼 느껴지게 요 정도 30.1438 30이라고 보면 되겠네. .1은 뭐 날려도 되고 30 요게 이제 바닥에 닿은 상태죠. 자, 그런데 나는 얘가 햇빛이 쨍 들어오는 것처럼 그림자가 좀 강하게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자,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서 HDRI 에디터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컬러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를 선 앤 스카이로 바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파란색이 돌거든. 밑으로 쭉 내리면 이 컬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세츄레이션을 화이트로 놓고, 지금 이미 인바이러먼트에 조명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태양빛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밝은 거거든.
브라이트니스를 줄여.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인바이러먼트의 요 조명들도 조금 줄여주면 되겠죠. 다시 백그라운드로 가서 커스텀 선 포지션을 클릭하고 얘네들을 이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자의 각도, 방향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 가면 라이팅에 가면 얘는 지금 라이팅 프리셋이 베이직으로 돼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섀도우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세팅 값별로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프로덕트 누르면 조금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 렌더링 퀄리티를 좀 좌우하는 그런 세팅들이야.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런 건 필요해. 렌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미지에 들어가면 사진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노출, 그리고 감마,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고, 사진처럼 보이게 하면은 여기 노출,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커브를 조절하면서 렌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섀도우를 강하게 줄 거다, 미드톤을 어둡게 할 거다, 라이트를 밝게 할 거다, 화이트를 강하게,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이러면 아까 베이직보다 조금 더 사진 같은 느낌의 어떤 소프트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일단은 키샷의 기본 세팅이고, 이런 볼마우스나 다이슨 드라이기, 뭐 요런 애들은 공중에 띄워놓고 렌더링을 하겠지만, 의자라던가 발뮤다 가습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 아무튼 그런 애들은, 좀 등치가 큰 애들은 바닥에 놓고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림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키샷이 원래 파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지금 다뤘기 때문에 30분 정도의 내용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